안녕하세요. 김상진입니다. 어, 본격적으로 자료 구조와 관련된 첫 번째 실습, Unsorted Array List입니다. 즉, 배열을 이용해 가지고 리스트를 구현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리스트는 유지되는 요소들을 정렬하지 않은 상태로 유지할 것이고요. 정수만 유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수업은 GNU에서 제공되는 컴파일러를 이용해 가지고 표준 C++11, 표준 C++14을 에 있는 피처들을 가급적이면 많이 활용해 가지고 구현하는 그런 방식을 좀 사용할 것이고요. 또 유닛 테스트 기술을 좀 도구들을 익히기 위해서 구글 테스트를 사용하겠습니다. 그런데 윈도우에서 GNU 컴파일러를 이용하려면은 약간 복잡합니다. 하지만 뭐 minGW라고 하는 것을 설치하고 이클립스 중에 C++를 지원하는 그 개발 환경을 설치하면 C++ 자체를 이클립스에서 구현하고 실행하는 데는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다만 구글 테스트와 연동하는 부분은 약간 복잡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시도해서 만들어 놓은 기본 프로젝트가 있고 앞으로는 그 프로젝트를 계속 복사하는 형태로 프로젝트를 새로 만들겠습니다. 왜냐하면 매번 프로젝트를 새로 만들 때마다 세팅을 설정하는 것이 복잡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가 항상 앞으로 소스들을 그 EL에 여러 가지 소스들을 올릴 예정인데요. 그 올릴 경우에는 이클립스에서 엑스포트라고 하는 기능을 이용해서 압축된 형태로 엑스포트 해가지고 올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프로젝트를 다시 여러분들 환경에서 사용하기 위해서는 임포트를 합니다. 자, 파일, 임포트. 그러면 여기에 여러 가지 메뉴가 있는데 general이고요. general 밑에 있는 existing projects into workspace를 선택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프로젝트를 임포트 할 수 있는 새로운 창이 생기고요. 그 두 개의 방식이 있는데 우리는 아카이브 파일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브라우즈를 눌러서 그 파일이 있는 그래서 피니쉬를 누르면 프로젝트가 포함이 된 걸로 보이고요. 바이너리도 있고 include 뭐 여러 가지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내 세팅이 제대로 됐는지 보기 위해서 빌드를 하고요. 빌드를 합니다. 에러가 안 나겠죠. 그 상태에서 이제 실행을 하면 만들어진 exe 파일은 프로젝트 이름 .exe 파일이 만들어집니다. 그거 실행하면 모든 테스트, 즉 구글 테스트까지 잘 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우리가 어레이 리스트를 만들기로 했으니까 이 프로젝트를 복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름을 array list 01 하고 하겠습니다. 그럼 프로젝트가 복사가 됐습니다. 프로젝트가 이렇게 복사를 하면 속성을 그 프로젝트 설정되어 있는 속성을 그대로 가져오게 됩니다. 아까 마찬가지로 그 아카이브 파일을 임포트하는 경우에도
그 파일이 갖고 있던 속성을 그대로 가지고 오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보면 항상 all test cpp가 있고요. 이 파일은 테스트에 있는 모든 테스트들을 실행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래서 요거는 항상 포함이 되는데 여러분들이 수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cpp 테스트라는 이름의 함수들이 들어있는 파일들이 있고 이게 테스트들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우리가 cpp 우리가 만들 클래스를 정의할 헤더 파일입니다. 그래서 먼저 rename 해서 unsorted array list로 이름을 바꾸겠습니다. 그러면 if not define 그 부분이 바뀌게 되고요. bank account test에서도 그 헤더 파일이 바뀐 걸 알 수 있습니다. 얘도 rename 해서 unsorted array list test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항상 테스트를 만들고 구현을 하고 그런 방법으로 선택을 하겠습니다. 불필요한 것도 우선 지워놓고요. 여기다가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테스트는 요 첫 번째 테스트는 두 개의 인자를 받는데 우리가 테스트 하려는 거 unsorted array list using fixed size 뭐 이렇게 내가 어떤 프로그램을 작성하고 있는지를 좀 설명하는 게 앞부분에 나오고요. 요거는 요 함수에서 테스트하는 게 뭐냐? init 테스트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생성자들을 아니면 뭐 constructor 테스트 이런 것들을 해보겠습니다. 나머지는 우선 지우고요. 어떤 식으로 테스트할 것인가? (1, 5, 3) 그런 다음에 1, 5, 3을 푸시하면 리스트는 1, 5, 3 형태로 저장이 되어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assert equal list.popback 뒤에서 빼내면 첫 번째로 나오는 것이 3이 될 거고요. 여기는 그 다음엔 5, 그 다음엔 1이 되겠죠. 근데 아직은 푸시백과 팝백을 구현 안 했기 때문에 테스트는 정상적으로 실행할 수는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것 말고도 몇 가지 테스트 해볼 수 있는 게 있죠. 그래서 그것들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1, 5, 3을 집어넣고 나서의 리스트의 사이즈는 3이 돼야 되겠고 3개를 다시 빼면 0이 돼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assert true list.is empty 는 참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get size is empty, is full, pushback, popback, 그리고 생성자들을 만들어서 요 첫 번째 테스트를 통과되도록 해보겠습니다. 아직은 컴파일 에러가 있고요. 자, 이 컴파일 에러만 없애게끔 우선 기본적인 선언들만 해봅시다. void pushback int 5 그리고 int popback return -1을 우선 해놓겠습니다. 그 다음에 bool is empty. empty는 return true. bool is full. 도 return true. 뭐 이런 식으로 우선 골격만 갖춰 놓겠습니다. int get size는 return 0. 자,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에러는 다 사라졌습니다. 그러면 빌드를 한번 해보고요. 컴파일은 돼야 되니까 문법 오류는 없으니까요. 그 다음에 실행을 해보면 failed가 나오겠죠. 네. 자, 그러면 하나하나씩 그 failure를 고쳐보죠. 우선 용량을 고정시키기로 했으니까 그 10 5로 합시다. 작게 5로 최대 용량은 5 5개만 저장될 수 있게. 그 다음에 int list에 배열을 만들어서 용량만큼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int 사이즈는 0. 현재의 사이즈는 0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unsorted array list의 기본 생성자는 뭔가 할 일이 없죠. 여기서 초기화를 명백한 초기화를 다 해놨기 때문에 할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소멸자도 디폴트를 쓰겠다. 이렇게 만들어 놓겠습니다. 그 다음에 empty는 사이즈를 이용해서 검사하면 되겠죠. 사이즈가 얼마? 0일 때 이제 empty가 되겠고요. full은 사이즈가 max capacity일 때 full이 되겠죠. 그리고 c프플에서는 요 인자 목록과 몸체 사이에 몇 가지 수식어를 넣을 수 있습니다. 제일 많이 넣는 수식어가 const입니다. const는 객체의 상태를 변화시키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객체들을 조작할 때 const가 붙어있는 포인터로 또는 const가 붙어있는 reference로 조작할 수가 있고요. 그런 const가 붙어있는 reference나 포인터로 조작할 때는 이 const 수식어가 있는 애들만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3개 다 const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넣을 수 있는 게 no except. no except. no except는 요 메소드에서는 예외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것도 컴파일러가 좀 더 최적화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자, 그러면 pushback, popback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pushback은 언제 못하냐면은 full일 때 할 수가 없죠. 그래서 is full인지 보고 is full이 참이면 예외를 발생해야 되는데 예외는 runtime 에러를 그냥 발생하겠습니다. 그래서 에러 났다.
그리고 pushback에서 에러가 났고 state가 full 이런 식으로 어떤 정보들을 문자에 줘서 예외가 발생하게끔 하였습니다. 팝백은 is empty면 팝을 할 수가 없습니다. 끄집어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팝백 state는 empty. 그래서 푸시백이라는 건 데이터를 집어넣는 거고요. 리스트에 넣는 거고요. 팝백은 리스트에 있는 걸 빼내는 겁니다. 근데 어디서? back, 뒤에서. 우리가 front, back, 배열 같은 선형 구조를 쓸 때 front와 back이라는 개념을 쓰고 front는 맨 앞에, back은 맨 뒤에. 세기로 치면 front는 0, back은 size -1입니다. 그러면 이 리스트 사이즈에 발을 넣고 사이즈를 증가시켜 줍니다. 팝백은 템프에 우선 리스트의 사이즈 -1을 받고 템프를 돌려줘야 되겠고요. 돌려주기 전에 사이즈를 1 줄여야 됩니다. 에러가 났네요. get 사이즈에 사이즈를 리턴해 줘야 되는데 수정을 안 했습니다. 그렇죠? 다시 하면 네, 이제 통과가 됐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처럼 테스트하기 위해서 153을 넣고 싶어서 153을 이렇게 하나씩 푸시하는 것은 좀 번거롭습니다. 그래서 initialize list라는 그 C++11에 있는 라이브러리에 있는 것을 이용해 가지고 이제 생성을 할 때 초기 목록 값들을 줄 수 있도록 생성자를 좀 수정을 해 보겠습니다. 하나 더 추가해 보겠습니다. unsorted array list std initializer list고요. 목록은 int고요. initialize list를 받는다. 자, 그러면은 이걸 구현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푸시백을 쓸 수도 있고 푸시백을 쓰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뭐 코드 중복 차원에서는 푸시백을 쓰는 게 바람직할 수 있죠. 그러면 for auto 발 ilist pushback 발 이렇게 하면 들어가겠죠. initialize list 같은 걸 쓰면은 필요한 include를 해줘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 부분을 지우고 1, 5, 3을 넣어서 다시 빌드 해보겠습니다. 에러는요.
스펠링이 틀렸나요? 자, 또 성공을 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왜 에러가 계속 나있죠? initialize list 스펠링 성공적으로 실행이 되는데 이 빨간색이 표시가 되어 있네요. 그렇네요. 네. 자, 요 구현에서 알 수 있듯이 그 배열의 경우에는 배열의 맨 뒤에다가 넣고 빼는 것은 항상 고정된 시간에 고정된 비용을 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푸시백과 팝백은 대단히 효율적인 연산들입니다. 반면에 우리가 다음에 만들 것은 푸시 프론트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팝 프론트를 만들기 전에 팝백을 하면 3, 5, 1 4가 돼야 되겠죠? 네. 그러면 void push front int 5부터 만들어 보겠습니다. 푸시 프론트도 풀일 때는 할 수 없고요. 그래서 푸시 풀일 때는 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넣는 위치는 0에다가 넣는 겁니다. 그런데 맨 앞에 넣기 위해서는 맨 앞에 있는 값을 대체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기존 요소들을 뒤로 옮겨야 됩니다. 그럼 어디서부터 옮기냐? int i는 사이즈에서 i는 1 그래서 리스트 i의 리스트 i-1을 뒤서부터 옮겨야 됩니다. 두 개의 테스트가 실행이 됐고 에러가 없습니다.
프론트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만들기 전에 테스트부터 수정을 해 볼게요. 처음에 4가 나오고 그 다음 1이 나오고 백을 하면 3, 5가 나와야 되겠죠. 그러면 얘를 구현해 보겠습니다. pop front도 empty이면은 할 수가 없죠. pop front 리턴하는 값은 리스트의 맨 앞에 있는 거고요. 리턴하고 나서는 앞 뒤에 있는 것들을 하나씩 옮겨야 되는데 하나가 버렸으니까 사이즈 마이너스 1만큼 이동을 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리스트 i에는 리스트 i 플러스 1을 옮겨 놓습니다. 페일 됐네요. 34 pop front 4가 들어가고요. get size 4 pop front 4 pop front 1 맞는데 틀렸습니다. 그러면 뭐가 문제냐면 이거 문제네요. 사이즈를 안 주어줬습니다. 다시 실행을 하면 통과가 됐습니다. 자, 기본적인 푸시백, 팝백, 푸시프런트, 팝프런트. 그러니까 맨 뒤에다 넣는 거, 맨 앞에 넣는 거 두 가지를 다 맨 앞에 넣고 맨 앞에서 빼고 맨 뒤에서 넣고 맨 뒤에서 빼는 그런 연산들을 만들어 봤는데요. 여기에 보시면 푸시백, 팝백 이 두 가지는 매우 효율적인 연산입니다. 빅 O로 따지면 O1 그러니까 상수 비용으로 할 수 있는 연산들이고요. 푸시 프런트와 팝 프런트는 비용이 항상 저장되어 있는 요소에 비례하게 됩니다. 이 이동시키는 비용이 늘 드는 거죠. 그래서 저장되어 있는 요소에 비례하기 때문에 ON으로 얘기가 되는 거죠. 빅오로 치면. 따라서 우리가 자료 구조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은 이것을 구현하는 방법도 구현을 해봐서 프로그래밍 능력들을 향상시킬 필요도 있지만 중요한 핵심은 자료 구조에서 우리가 어떤 동일한 요소들, 동일 요소들을 여러 개 저장을 하고 유지해야 되는데 내가 리스트에 유지를 하겠다라고 생각하면 여러 가지 배열을 직접적으로 써서 여러분들이 사용한다 그러면 이런 메소드들을 막 추가적으로 만들어줘야 편리하게 쓸 수 있겠죠. 그러면 그런 이런 푸시백, 팝백과 같은 연산들이 구현이 되어 있는 라이브러리에 있는 리스트와 유사한 자료 구조를 쓸 겁니다. 근데 쓸 때 본인이 주로 하는 그런 것이 팝 프런트, 푸시 프런트이면은 이와 같은 구현, 배열을 이용한 이와 같은 구현은 사용하면은 효과적이지 못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라이브러리에 있는 자료 구조를 쓸 때 어떤 연산들이 제공이 되고 그 연산들이 제공된다고 해서 그 연산들이 모두 효율적인 건 아닙니다. 따라서 어떤 자료 구조가 있을 때 그 자료 구조에서 가장 효율적인 것은 무엇이고
그러면 나는 그런 효율적인 것만 쓰기 때문에 그 자료 구조를 쓸 수 있는 거죠. 만약 내가 주로 쓰는 것이 그 자료 구조에서 제공하는 어떤 연산인데 그 연산이 되게 성능이 떨어지는 연산이면은 그 자료 구조는 그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것에 안 맞는 자료 구조가 되는 것입니다. 잠시 그 쉬었다가 쉬는 건 아니지만 하여튼 다음 영상에서 나머지 부분을 구현해 드리겠습니다.